오늘은 한층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소중한 나의 가족과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해볼 텐데요. 오늘 그래서 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정채화 소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119 종합상황실 소방장 정채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네. 소방관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심폐소생술 오늘 배워볼 텐데 네. 심폐소생술이란 정확히 어떤 거죠?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분들한테 심장이 멈췄을 때 인위적으로 가슴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인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드리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혹시 네.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골든타임 혹시 몇 분인지 아시나요? 3분? 골든타임 4분입니다. 4분. 그래서 4분이 지나면은 뇌세포가 점점 줄게 되고 생존율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반인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119가 빨리 와서 네. 응급처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공공장소나 야외나 가정 중에서 혹시 심정지 환자분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가정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야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가족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심폐소생술이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끼워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해 주시고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은 빨간 옷 입으신 분 119에 먼저 신고해 주시고 모자 쓰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전체 몸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둘, 셋. 이마에 손을 올렸던 손으로 코를 잡으시고 이렇게 1초 동안 2번을 불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회복 자세 같은 경우에는 팔 한쪽을 귀 옆으로 올려주시고 반대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옆으로 돌려눕혀 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소아는 만 1세에서 8세, 성인은 8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혹시 소아의 체구가 커서 성인이랑 구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자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환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가가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몸을 흔드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심정지 환자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은 방 안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목뼈나 허리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몸을 흔들면 제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응이 없으시면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해 주시고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지목을 하셔서 빨간 옷 입으신 분 119에 먼저 신고해 주시고 모자 쓰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의식 확인을 하실 때 호흡 확인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확인 하시고 아까 119 먼저 신고하시고 나면은 119 상황실에 구급 상황 근무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시를 따라서 같이 호흡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코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보나요? 일단은 정상적인 호흡인지 비정상적인 호흡
호흡인지를 확인을 하시는데 네. 전체 몸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를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판단이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상황 근무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때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호흡은 네. 그 심장정지 환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호흡으로 이제 헐떡거리면서 환기 효과는 없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로 판단을 하셔서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꺼운 옷이 가슴 압박할 때 방해가 되시면 벗겨주시고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 중앙에 있는 길게 생긴 칼 모양의 복장뼈가 있는데요. 네. 이 복장뼈를 2분의 1로 나눠서 그 아래 절반 부위에 손꿈치를 대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꿈치를 사용하셔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손으로 손꿈치에 올리시고 다른 한 손으로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쫙 펴서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의 위치와 어깨가 수직이 되도록 위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30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의 위치 정중앙에서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신 상태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네. 유의하실 점은 팔 안쪽이 네. 접힌 상태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팔의 힘만 빠지고 가슴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팔 안쪽 접히는 부분이 네. 정면을 향하도록 이렇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둘, 셋. 이렇게 30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압박을 하실 때도 중요하지만 뗄 네. 때도 중요합니다. 아. 압박을 누른 만큼 네. 떼주셔야지 심장에 우리가 누르는 피가 다시 차기 때문에 네. 누른 만큼 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손꿈치를 대고 네네. 이렇게 끼워서 예. 네, 30번 해야 되죠? 네네. 30번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팔 안쪽이 앞으로 돌리고 어깨와 가슴 압박 위치가 수직이 되도록 조금만 네. 더 앞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무릎은 조금만 더 어깨 너비로 벌리신 상태로 균형을 네.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누르시다 보면은 네. 네. 가슴 압박의 속도가 혹시 네. 빨라질 것 같으세요? 느려질 것 같으세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역시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보통은 네. 느려진다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라지게 되면 가슴 네. 압박의 깊이는 줄게 되고 압박한 만큼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 박자를 맞추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급상황 근무자 분께서 메트로놈을 다 켜주시기 때문에 그 박자에 맞춰서 지시를 따라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하면서 1, 네. 2분이 지나게 되면은 가슴 압박의 깊이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옆에 다른 구조자분들이 계시다면 2분마다 교대해 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 같은 경우는 만 1세에서 8세 미만을 말하는데요. 네. 소아 같은 경우에 만약 체구가 작게 되면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아도 똑같이 5cm 정도의 가슴 압박 깊이로 해주시면 되는데 네. 만약 구분이 어려우시면 이 가슴 깊이에 흉곽 네. 깊이에 3분의 1 정도를 압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하셨던 두 손이 아닌 만약 크기가 작으면 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손은 어떻게 바닥에 짚어야 돼요? 이 손이 좀 애매한데요. 이 손 같은 경우는 네. 편하게 허벅지 쪽에 올리셔도 되고요. 네. 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허리 쪽으로 해서 올려두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도록 팔이 쫙 핀 상태로 수직이 되도록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호흡인데요. 네. 숨의 길이 막혀 있으면 인공호흡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는 한 손으로 환자의 이마에 손을 대고 네. 뒤로 머리를 기울이고 다른 손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뒤로 들어 올려서 머리를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네. 주의하실 점은 이 턱 밑에 연부 조직을 누르시게 되면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르시면 안 되고요. 네. 단단한 턱뼈 네. 부분을 들어 올려서 기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마에 손을 올렸던 손으로 코를 잡으시고 인공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인공호흡을 불어넣을 때는 보통 호흡이라고 해서 평소에 쉬는 호흡의 양으로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1초 동안 2번을 불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입을 살짝 맞대는 정도가 아닌 아예 환자의 입을 덮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안 그러면 옆으로 다 새어나오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밀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공호흡이 꼭 필수인지 궁금해요. 네네. 성인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이 숙달되지 않거나 할 수 네.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슴 압박만 실시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소아나 영아아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 정지가 아니라 질식성 심정지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아아이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을 같이 실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분이 의식을 찾거나 신음소리를 낸다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회복 자세 같은 경우에는 팔 한쪽을 귀 옆으로 올려주시고 반대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옆으로 돌려 눕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회복을 하셨다고 해도 물이나 음식물은 절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린 학생이나 아니면 간호사, 뭐 의대생이 이렇게 다른 소중한 또 생명을 이렇게 구했다는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요즘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목격자 심폐소생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 08년도에는 불과 2%밖에 안 됐는데 네. 요즘에는 20%대까지 증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이. 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혹시 구조자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셔서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나라에도 이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급상황 근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심폐소생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평범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잊지 않으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영상을 보시면서 응급처치법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근데 집에는 이런 인형이 없잖아요. 네네. 혹시 뭐 이렇게 대체해서 연습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베개 같은 거 이용하셔서 일단은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의하실 점 같은 거 새기면서 베개나 소파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는 이렇게 신랑이 밉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시면 사람한테 큰일 안 되죠? 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셔서 욕하시면서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다음 영상은 영아 심폐소생술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